사실은 이제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이긴 해요. 이제 경화제라고 하는 이 화학적 요법을 같이 써주는 방법이거든요. 혈관 입경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환자분의 이제 혈관 상태에 따라서 다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네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하지정맥류를 한 1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아. 뭔가 새로운 시술이 나왔더라고요. 수술? 시술? 네네. 플레브 그립이라고 또 이제 막 새로 나와가지고 다른 병원들이 홍보하는데 원장님도 하세요? 하죠. 당연히 하죠. 클레리베인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이긴 해요. 혈관 내에다가 상처를 내주면서 이제 경화제라고 하는 이 화학적 요법을 같이 써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계학 요법으로 정맥을 폐쇄해주는 방법의 일종인데, 클레리베인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얇은 철심이 있어요. 거기 끝에 볼팁이 있어서 빠른 속도로 회전을 쭉 하면서 혈관 안쪽을 자극을 해주면 약간의 미세한 상처도 나겠지만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적절한 양의 경화제가 투입이 되면 혈관에 흡수가 되면서 혈관에 변성을 주는 요법인데, 고민거리가 있는 게 경화제의 투입 용량이 좀 제한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그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는데, 그 용량을 다 쓰게 되면 나머지 혈관들 혹은 이제 혈관을 좀 폐쇄해야 되는 혈관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용량으로는 전체적인 혈관들을 다 못 막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죠. 이제 그래서 다른 회사긴 하지만 이제 나온 게 이제 플레보 그립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유럽 제품일 거예요. 이 클라리벤이 미국 제품이고, 이 유럽 제품이 이제 나왔던 게 액상으로 쓰지 말고 경화제를 한번 거품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표면적을 넓혀서 경화제 용량을 훨씬 줄이는 거죠. 거품을 만드는 용량을 보게 되면 액상 경화제 1, 거품을 한 4 정도로 섞어요. 1대4 비율로 섞으니까 4분의 1의 용량으로 많은 부위를 좀 폐쇄를 해줄 수 있다는 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훨씬 줄이면서도 이제 막을 수 있는 혈관들을 늘릴 수 있는데, 이게 회전하면서 거품을 쏘게 되면 이 거품들이 날아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안을 한 방법이 안쪽 혈관벽을 약간 날카로운 우리 갈고리 같은 철심이 나와서 혈관을 쭉 강한 압력으로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 혈관 내피가 이렇게 긁히면서 손상이 되면서 그 사이로 이 경화제들이 들어가게 되고 수축도 더 잘 되면서 경화제가 잘 작용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된 거가 플레보 그립이긴 하죠. 그러면 클레리베인 받을 분들은 플레브 그립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클라리베인이 좀 혈관이 굵은 혈관들, 그리고 재발하는 혈관이나 이제 혈관이 많이 늘어난 경우들은 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폐색률이 좀 낮았던 게 단점으로 좀 꼽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레보 그립 같은 경우는 그런 굵은 혈관에도 치료율이 괜찮다라는 게 지금까지 연구 이제 보고이긴 하고요. 대신 혈관이 좀 얇은 혈관들 0.3에서 0.4cm 미만인 혈관들에는 플레보 그립을 투입하기에는 카테터 직경 너무 이제 굵기 때문에 환자분이 통증을 느낀다든지 긁고 나오는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관 직경이 좀 얇은 작은 분들은 사실 클레리베인을 좀 더 선호하고, 환자분의 이제 혈관 상태에 따라서 사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환자 혈관을 좀 혈관 크기를 좀 봐야 되고, 혈관의 주행이랄지 뭐 늘어난 정도랄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들을 찾다 보니까 혈관 직경이 1cm 이상이 되면 3세대나 레이저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1cm면 진짜 두꺼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손가락 한 마디 조금 넘어가는 게 1cm이긴 한데, 이런 혈관이 안쪽에서 있다고 하면 그 직경으로 혈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혈류가 흐르는 것이기도 하고, 치료 효과가 사실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발거수를 해야 된다. 발거수를 예전에는 또 추천하긴 했지만 실제 클라리베인 같은 경우도 1.2cm까지는 뭐 치료 효과가 괜찮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뭐 플레보 그립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늘어난 혈관도 괜찮다라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그런 3세대 시술이나 2세대 시술들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치료 이런 술기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직경이 아주 큰 혈관에도 치료가 잘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해보면 1.2cm까지 이제 약 주머니처럼 늘어난 혈관들이 군데군데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실제 경화제를 쓰든지 레이저를 하든지 정확한 에너지로 혹은 정확한 양의 자극을 주면서 치료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예후가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이 부분은 시술해 주시는 원장님의 숙련도랄지 혹은 그 관심 분야, 시술을 어느 부분을 많이 했냐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뭐 일반적으로 시술하시는 원장님들이 추천하는 방향이 본인이 보통 생각했을 때 결과물이 제일 좋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방법들이 A, B, C 병원을 갔을 때 다 다르라고 하면 그 병원들이 사실 추구하는 시술 방법이 좀 다 다른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추천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각의 병원에서 잘하는 시술 방법이니까. 얘는 A는 이거 얘기했고 B는 이거 얘기했는데 그럼 뭐 B가 더 잘하는 거네, 이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타지정맥도 그렇고 모든 이 질환 치료들 자체가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런데 선택지가 많다는 건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환자 입장에서 헷갈리긴 하죠. 되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상담을 좀 잘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이제 느끼기에 불편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시술 받았을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병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저는 그러면 수술이랑 하지정맥류 설명 많이 들으셨죠? 이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 그 병원에서 많이 설명 못 들으고 그냥 시술만 하라고 했어요.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뭐 이런 시술은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못 들었고요. 그냥 시술 받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일단 나왔어요. 약간 이런 얘기들이에요. 설명을 좀 잘 안 해주시려고 하더라도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질문을 잘 안 받아주시면 그것도 좀 문제 있긴 하죠. 요즘 시대에 권위적인 의사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막상 이래놓고 원장님한테도 시술 받으러 오면은 막 되게 권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권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랑 수평 관계고 제가 항상 의린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시죠.